안녕하세요. 오늘은 거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번은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에이전트, 그리고 MCP 서버, 그리고 REST API를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보안 강화된 서비스입니다. 5월 21일 현재 프라이빗 프리뷰라 사용 가능한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것은 이 에이전트 레지스트리예요. 기존의 에이전트 엔진에서 배포했던 내용뿐만 아니라 노코드 기반의 에이전트 디자이너, 그리고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에서 가지고 있는 에이전트 디자이너까지 모든 에이전트가 이 한 곳에 모여서 등록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구글 닥스나 또는 구글 시트 등 이러한 여러 가지 그 구글 제품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이전트들도 여기에 등록되게 됩니다. 등록 방법은 자동 등록과 수동 등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 등록은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ADK를 이용해서 ADK 명령으로 ADK deploy agent engine을 하게 되면 이 내용이 기존에는 에이전트 엔진으로 등록이 됐다면 현재는 이 에이전트 레지스트리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코드로 등록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코드 내에서 create agent engine create라고 진행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A2A를 얘기하고 있지만 A2A뿐만 아니라 non A2A도 이러한 형식으로 해서 생성을 해서 에이전트 레지스트리에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GK를 통한 배포예요. GK를 통할 때 YAML 파일에 다음과 같이 app, hub, cloud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펑셔널 타입에다가 에이전트란 이름을 넣게 되면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에이전트 레지스트리에 이 에이전트가 등록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서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워크스페이스 에이전트라는 것이 이전에 말씀드렸던 에이전트 스페이스에서 사용되는 구글 시트나 구글 닥스 등 여러 가지 그런 그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에이전트들이 여기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지금 이 값들은 기존에 등록된 내용들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많은 워크스페이스 에이전트들이 동작되고 있는데요. 이 정보들은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로케이션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개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내용들은 그대로 숨기고 다른 정보들을 확인해 볼게요. 제가 이제 테스트를 위해서 몇 개를 만들었던 에이전트들이고요. 이 중에서 이 ADK를 이용해서 배포한 ADK 칼큘레이터 에이전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정보는 우리가 이 점점점을 통해서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로 배포가 가능합니다. 근데 모든 게 다 되진 않아요. 다른 정보들은 보시면 이렇게 없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용되는 정보들이 이 에이전트 레지스트리를 통해서 등록된 정보들, 자동으로 등록된 정보들 기반으로 해서 배포가 가능하다. 그래서 기존의 에이전트 엔진에서 등록된 것과 같은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그대로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Add to Gemini Enterprise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바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의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이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에 어떤 앱에다가 추가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해서 여기서 기존에 등록했던 방식대로 에이전트를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 거는 MCP 서버예요. MCP 서버는 기존에 사용됐던 많은 정보들이 그대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등록된 정보들인 마찬가지로 뭐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가 만들었던 그런 MCP 서버라던가 별도 만들었던 것들도 다 올라가 있고, 그리고 구글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MCP 서버들도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얼로이DB라던가 또는 뭐 비커리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구글 이 GCP죠. GCP에서 사용되고 있는 많은 서비스들이 다 이 MCP 서버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엔드포인트예요. 이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REST API 형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API 서버들에 대한 내용들을 중앙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여기에 등록해서 사용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동으로 추가하는 방법들인데 수동 추가는 여기 위에 있는 이 add agent, add MCP 서버 그리고 add endpoint를 이용해서 추가를 할 수 있게 돼요. 하나씩 눌러보면 내용들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해서 에이전트를 추가를 하거나 뭐 이름 넣고 description, region, endpoint 그리고 MCP서도 마찬가지로 name 그리고 description, region 그리고 URL 마지막으로 엔드포인트도 이렇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테스트를 하실 거면 뭐 온프렘에 있는 URL들을 쓰시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 그냥 이 클라우드 자체에서 테스트 해보고 싶으시다면 간단하게 클라우드 런을 띄워서 그 클라우드 런에 URL 넣어서 간단한 엔드포인트, 그다음에 에이전트, MCP 서버 다 등록이 가능합니다. 내용들은 다 비슷한데 좀 복잡한 게 이 MCP 서버가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이 MCP 서버에 대한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름은 칼크 MCP 서버라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립션은 칼크 MCP 서버라고 주시고요. 리전은 현재 이 MCP 서버가 저장될 곳이기 때문에 뭐 어디를 놓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일단은 글로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CP 서버 URL은 기존에 만들었던 이 클라우드론에 동작되고 있는 이 MCP 서버를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자, 일단 URL을 복사를 하고요. 여기다가 넣어놓고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게 이 MCP 서버에서 사용하고 있는 툴 스펙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내용에서 임포트 툴즈를 하면은 별도로 값을 읽어 드릴 수도 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기존에 사용됐던 서버 코드가 있겠죠. 서버 코드를 이렇게 업로드 시키고 거기에 첨부된 파일에 맞는 툴스펙 제이슨을 만들어줘 라고 입력하시면 이 툴스펙 제이슨 코드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툴즈에 add라는 이름이 있고 이 add가 하는 기능은 두 개의 숫자를 더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파라미터 값으로 a와 b를 받는데 각각이 넘버 값이고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로 해서 이루어진 정보이다. 반드시 A와 B는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이 쭉 해서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등등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에 넣어주시면 돼요. 복사하셔서 이 제이슨 코드에다가 넣어주시면 이제 이걸 기반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아마 여기서 지금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뜬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넥스트를 진행하면 이게 만들어질 텐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이 툴스펙에서 읽어진 정보가 이러한 정보들이다. 그리고 이제 세이브를 하게 되면 관련된 MCP 서버가 만들어집니다. 아마 저는 실행하면 에러가 날 것 같은데요. 이게 기존에 만들었던 MCP 서버가 있으면 충돌이 일어나서 에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정보를 물론 여기서는 그 에러는 아니에요. 그 에러 자체는 다른 에러인데 실제로 에러가 발생했던 이유는 기존에 만들었던 같은 서버가 있기 때문에 그 서버랑 충돌이 나서 발생했던 그런 에러입니다. 삭제하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MCP 서버를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엔드포인트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이 클라우드 런에다가 간단하게 REST API 서버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서버를 연동하시면 똑같이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에이전트, MCP 서버, 그리고 엔드포인트는 여기 있는 게이트웨이와 폴리스를 통해서 보안을 강화시킬 수 있는데, 문제는 현재 이 팔리시 쪽이나 게이트웨이가 다 프라이빗 프리뷰로 현재는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보가 활성화되어야 처리가 가능한데, 지금은 몇 가지 정보만 아마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 팔리시는 추가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정보들을 쭉 해서 이거에 대해서 IAP 기반으로 연동되게끔 처리한 내용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등록하면 일단 사용할 수 있게 돼요.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선택하면은 만들면 그냥 만들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리고 비즈니스 팔리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게이트웨이 쪽이 추가가 돼야 활성화가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게이트웨이가 아직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용을 추가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뭐 퍼블릭 프리뷰로만 풀려도 저희가 뭐 테스트는 다 가능합니다. 현재는 이 부분을 다 쓸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뭐 이렇게 만들어지긴 하지만, 실제로 이게 연동돼서 어떤 보안 인증을 아직은 거칠 수 없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기능이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따로 제가 다시 한번 촬영을 해서 내용들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큐리티 부분은 이 부분도 아마 다른 분들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제가 다른 쪽을 잠깐 변경을 해드리면, 이거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관리한 부분인데, 회사에서 쓰는 부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 시큐리티 커맨드 센터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 프리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일단 30일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체험을 할 수 있긴 한데, 뭐 이제 이건 선택이니까 한번 테스트 해 보시고, 이게 활성화되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정보들, 여러 가지 보안 정보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현재 이 에이전트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높다, 이런 정보들이 있다라는 것들이고, 여기 있는 이 Finding 카테고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정보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고, 문제가 됐던 거는 이 매코 1.3.10이 문제가 된 것이다. 실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전 11 버전, 매코 1.3.11 버전에서 따로 픽스됐기 때문에 이걸로 변경해야 된다. 그래서 버전업을 시켜라, 뭐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돼요. 어쨌든 보안 취약점에 대한 내용들까지 한번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뿐만 아니라 여러 정보들, 이제 사용되는 이 에이전트에 대한 뭐 권한들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리고 뭐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정보들도 이렇게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옵티마이즈 쪽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토폴로지 쪽도 있고 이밸루에이션 쪽도 있는데, 이 토폴로지 한번 잠깐 들어가 볼까요? 가보시면 기존에 설명했던 내용들 그대로 다 있어요. 이 토폴로지나 이밸루에이션 정보들은 실제로 우리가 스케일 쪽에서 이제 많이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별도로 모니터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건데, 만들어진 모니터링을 실제로 사용되는 부분 확인을 하려면 이 스케일즈의 디플로이먼트 있죠. 이 디플로이먼트에 가시면 여기에 기존에 만들었던 이 에이전트들에 대해서 뭐 오버뷰 나타나고, 뭐 대시보드, 그 다음에 여기에 벡터 플로즈 이런 것도 나타나잖아요. 이런 정보들이 같이 연계돼서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이밸레이션도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 이 정보들도 쓸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현재 지금 사용되는 정보들이 아직은 프라이빗 프리뷰로 공개되지 않은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는 없긴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추후에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면서 보안이 더 강화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계속 구글이 바뀌던 내용들인 점점 보안에 대한 강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위즈도 별도로 이제 이렇게 이 구글 분단에 또 영입이 돼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점점 보안이 강화되고 또 보안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더 신경 쓰시려면 이런 부분들 좀 더 확인하셔서 진행하고 더 디테일하게 보안 설정을 하셔서 안전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그 26년 구글 넥스트에서 변경됐던 이 에이전트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어,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끔 퍼블릭으로 공개가 되면 그때 또 몇 가지 테스트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세션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